자, 예, 계속하시죠. 그러니까 책의, 그러니까 90쪽이죠. 그러니까 90쪽의 용도지역 지정에 따른 행위제한입니다. 근데 이제 법조문이 있고, 그러니까 시행령 조문이 이제 가야 되는데, 시행령 조문이 아직 다 나오지 않은 게 있어갖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어순한 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보시죠. 네모 4번. 그러니까 양보 1번 원칙. 지금 원칙 규정에 빠져 있는데요. 원칙에 있는 도시군 계획 조례, 몇이요? 조례. 그러니까 용도지구 행위제한, 조례로 정한다는 겁니다. 조례로 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또 아니면, 그러니까 뭐예요? 그 택시 요금 올라가듯이 동네마다 다른 거죠. 그래서 동네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뭐 보지 않아도 되는데요. 뭐 그래서 양과로 1번,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경관지구 안에서는 지구 경관, 보정, 관리, 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해서 도시공계 조례 두 글자 표시요. 조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X, 동그라미 3번 X, 그러니까 방과로 2번. 역시요. 방제지구 안에서는 풍수의 산세제, 지방분계, 지정, 그 밖에 재해방에 장애가 된다 인정해서 도시공계 조례 표시요. 조례. 양과로 3번.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구분에 따른 건축물의 하나에 건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또 이게 그러니까 법조문이 다 빠져 있고요. 박스에 가면 그러니까 기억번, 그러니까 역사문화, 셋째 줄에 시군 계획 조례 표시요. 조례. 그다음에 니은번 중요시설물 두째 줄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군계획 조례 표시요. 조례. 그러니까 디귿번 두째 줄 물로서 도시군계획 조례 표시요. 조례 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쪽이요. 방과로 4번. 그러니까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러니까 법조문 하나가 있으면 되는데 지금 그게 빠져 있으니까 지금 계속 다 표시를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다 조례로 정한다고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과로 4번. 그러니까 특정용도 제한지구 두째 줄 정하여 도시군계획 조례 표시요. 조례. 근데 양과로 2번 예외가 있고요. 예외 보면 그러니까 양과로 1번, 방과로 1번 고도지구 표시요. 고도지구 표시하시고 보면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 표시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조례가 아닌 거죠. 조례가 아니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양과로 반과로 2번 자연취락지구 표시요. 자연취락지구 표시하시고 보면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그러니까 국토 표시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요.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 아래 박스 내용을 외우자는 건 아니고 조례가 아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정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그러니까 설명드리고 쓰죠. 설명을 드린 다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가세요. 야, 방과로 3번. 그러니까 집단 취락지구 표시요.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보면 집단 취락지구 안에서 건축 제한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구역 표시요. 개발 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법령 표시요. 법령이 정하는 바에 한다. 개발 제한구역 법, 또 그 법 시행령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그 역시 그러니까 박스 관계없고요. 다음 쪽 가세요. 방과로 4번.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 제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 표시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표시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 표시요.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 표시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사선 그고요. 자, 그러면 그 지금 동그라미 2번에 두째 줄이요. 표시한 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계획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거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방과로 5번은 별도 내용이고 다음 쪽 양과로 3번 X, 양과로 4번 X 하시고요. 보시죠. 그러면 다시 한 장 앞으로 하세요. 92쪽. 쭉 설명드리고 가죠. 건축 용도 제한, 조례에 따른다. 각 지방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 조례에 대해서 보시죠. 조례에 따른다. 가요노트 보겠습니다. 가요노트의 10쪽. 가요노트요. 책 두 쪽, 가요노트 두 쪽, 연필 한 자루. 그건 항상 펴두고 하시자고요. 가요노트 10쪽. 1-17. 용도지구 지정에 따른 건축 용도 제한 있습니다. 자, 보시죠. 경기도에 한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북한강도 있고 남한강도 있죠.
뭐 두물 만난다고 해서 두물머리, 양수리가 있죠. 그러니까 서울 쪽에, 그러니까 서울, 마포에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 압구정에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뭐 구리 남양주 지나세요. 그러니까 가평, 뭐 그쪽, 뭐 청평 쪽으로 해서, 가평 앞쪽으로 해서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고요. 가평군, 저쪽 좀 더 위로 올라와서 그러니까 청평 쪽에도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 이름이 다 똑같이 수변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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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변경관이라고요. 이름이 같아요. 그러니까 규제 내용 같아요, 달라요? 쓰레기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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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봉투 이름이 같아요. 요금 색깔 같아요, 달라요?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다 이렇게, 워낙 여기 이제 터줏대감들 오래 사신 분들이라 그러시군요. 이사를 한 번도 안 다녀오셔서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투 요금과 색깔, 전국이 똑같아요?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마다 다르죠? 다릅니다. 조례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수변 경관지구, 그러니까 규제 내용이 똑같아요? 지방마다 달라요? 지방마다 다르다고요. 지방마다 다르다고요.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1-17 표를 보시면 그러니까 서울특별시 수변 경관지구 행위 제한 뭐 동그라미 1, 2, 3, 4가 있고요. 오른쪽 경기도 가평군 그러니까 수변 경관지구 행위 제한 그러니까 1부터 16은 지을 수 없다. 완전 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규제하는 내용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틀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7번 보시죠. 용도지구 행위 제한 뭐로 정한다고요? 조례로 정한다.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특광시구마다 완전히 다르다. 규제 내용 전혀 다르다. 그런 게 뭐고요? 조례로 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러니까 용도지구 행위자는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이제 그 자연취락지구, 그러니까 그 녹관농자의 그러니까 들판형 또 아니면 산자락에 집 몇 채 모여 있는 거 도와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자연취락지구 어디에 있는 곳이에요? 녹관농자에 있는 그러니까 부락 마을 도와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전국이 똑같다고요. 뭐로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법과 시행령으로 정했으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규제 내용이 똑같다라고 하는 거고, 어디가 됐든 간에 그러니까 뭐 서울 주변에 자연취락지구든 경기도 어디에 자연취락지구든 또 아니면 경상남도 어디에 자연취락지구든 자연취락지구는 그 시골 마을 도와주는 건 어느 시에서는 돈이 있고 어느 구는 돈이 없으니까 달리한다. 그러면 안 되겠다고요. 똑같이 도와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례가 아니다. 전국 어디든 똑같다. 집단취락지구도 개발제한구역 법에 따르니까 전국이 똑같은 거죠. 다음에 고개는 뭐냐면 그러니까 계획으로 정한다라고 돼 있고, 그러니까 계획으로 정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건마다 다르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아무튼요.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고도지구가 전부 31개가 있습니다. 그 31개 가운데 그러니까 남산 주변 고도지구만 17개가 있어요. 남산 주변에만 1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산, 도봉산 주변이요. 그러니까 북한산 주변에 그러니까 360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18m 이하로 지어라 되고요. 남산에 뭐 어디 뭐 회현동 그러니까 어디는 그러니까 거기는 12m 이하로 지어라. 그 다음에 장충동 어디는 그러니까 뭐 여기는 면적이요. 여기는 뭐가 7,000제곱미터도 있어요. 0.7만 제곱미터 거기는 12m 이하로 지어라. 장충동 어디 3만 제곱미터 거기는 그러니까 14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해서 남산에만 고도지구가 1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뜻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뭐 서울이 있고요. 뭐 중간에 남산 있다고 치죠. 남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남산 꼭대기는 볼 수 있게 하자고요. 남산 위에 처소나무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고요? 남산 위에 처엔타워 아무튼 뭐 거기 무슨 뭐 그러니까 콘크리트 탑만 하나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남산을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는 몇 미터 이하로 해라. 그러니까 이쪽은 지금 한강 쪽이잖아요. 한강 쪽은 땅이 낮으니까 얼마 이하로 해라. 이쪽은 지금 장충동, 저쪽은 높은 쪽이죠. 충무로 그쪽이요. 거기서 여기는 몇 미터 이하로 해라. 여기는 몇 미터 이하로 해라. 여기는 몇 미터 이하로 해라. 그래서 남산 주변에만 몇 개가 있다고요? 17개가 있고 그 건마다 다른 겁니다.
건건마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그러니까 이쪽, 여기 뭐 회원동 주변이요. 그럼 여기를 그냥 회원동이라고 치죠. 회원동 주변, 여기를 용도지구를 지정할 때, 땅바닥, 용도지구 위치를 지정할 때 뭐로 결정했어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죠. 절차 거쳤다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심의 결정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여기 회원동 남산 주변 용도지구다라고 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요.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같이 뭐도 정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12m 이하로 지어라 라고 하는 것도 이 문서에 같이 쓰여 있겠죠. 이 문서에 같이 쓰여 있으니까 이 문서를 정할 때 무슨 절차를 거쳤다고요? 이 절차를 거쳤다고요. 그래서 그 높이도 뭐로 정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한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여기는 요건마다 다 다르다고요. 건건마다 다르다. 서울의 구도지구는 높이가 다 똑같다. OX. X요. 건마다 다르다고요. 한 건, 31건, 각각 한 건들을 뭐라 불러요?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 표현이 익숙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얘는 계획으로 정한다. 한 건마다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요. 아까 개발진흥지구에 책 보시면 한 장, 그러니까 두 장 앞으로 와서요. 그러니까 88쪽에요. 그러니까 88쪽에 제일 위에 5번 개발진흥지구에 주산관복특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느 시가 있습니다. 어느 뭐 세모시가 있다고 치죠. 세모시에서 뭔가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로 개발되는 중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A, 그러니까 주거목적 주거단지를 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B, 그러니까 무슨 공장을 넣겠다고요. B,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또 C, 그러니까 관광향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D, 그러니까 뭔가 이것저것, 뭔가 저기는 나는 특별히 하겠다고요. 뭔가 그냥 복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홈스테이가 같이 되는, 그러니까 주거와 관광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D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 A 주거단지를 만든다고요. B 산업단지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C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요. 이쁜 도면 하나, 10도면 안 부럽다. 그러니까 P라고 하는 계획 하나 세워서, 그러니까 즉 P라고 하는 건축 도면이죠. 그러니까 건축 도면 세워서 여기도 P로 짓고 여기도 P로 짓고 P로 지으면 돼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거 아니잖아요. 각각마다 다른 거잖아요. 각각마다 다르다고요. A 단지에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A 도면 있어야 되죠. 여기는 A 도면 있어야 되고, 여기 B 단지는 뭐가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아파트 단지고 여기는 공장 단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B 도면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어려운가요? 아니죠. 여기까지 이해되신다고요. 이해는 이해고, 그걸 소련말로 뭐라고 하고 있냐? 소련말을 외울 필요는 없다고요. 소련말을 외울 필요 없고,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소련말만 한번 붙였다가 띄우면 돼요. 외우는 건 뭐고요?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라고요. 요것만 외우시면 되고, 우선 그거 외우는 건 처고고,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계획 도면입니다. 다 만들어져 있는 거 사진 찍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앞으로 이렇게 지으라고요. A 계획, 그러니까 B 계획인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개발을 하려면 각각마다 도면이 있어야 된다고요. 각각마다 도면이 있어야 된다. 각각의 계획에 따른다. 한 건마다 뭐에 따른다고요? 계획에 따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용도지구 행위제한은 조례로 정하는데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 자집은 전국 어디든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니까 법으로 정하고, 고개는 지금 이 상황들이요. 그래서 고개는 건마다 다르다. 계획으로 정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요. 아무튼 뭐 용도지구가 그러니까 까탈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름과 내용은 하나도 외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세분에서 뭐 이것저것 좀 복잡한 게 있었고, 뭐 세분도 그냥 그런가 없다 몇 번만 소리 내면 돼요. 그 추가 세분 그것 때문에 약간 좀 분위기 상방해졌었고,
그다음에 건축 용도 제한. 그러면 6글자 뭐 소리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한다.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 자집고개는 조례가 아니다는 거죠. 됐습니다. 거기까지 보셨으면 되고요. 그러니까 95쪽에 제4절 그러니까 용도구역이 있는데 제4절 용도구역에다가 개발 X 쓰시고요. 뭐 아까 공적 개발, 사적 개발까지 쓰시죠. 그러니까 용도구역은 개발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공적인 개발도 하지 말고 사적인 개발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사람은 살고 있죠. 사람 살고 있으니까 사람 사는데 필요한 이만큼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도시군관리계획 할 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국토부 장관이 결정할 때 한번 잠깐 짚었고 또 지난 시간에 봤고요. 그러니까 매번 볼 내용 아닙니다. 그러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다음 넘어오셔서 다음 105쪽 오시고요. 105쪽. 그러니까 5절. 그러니까 용도지구, 용도구역에서 기준 적용의 특례. 그러니까 네모 1번 기존 건축물 네모 1번 X. 그러니까 네모 1번 X고요. 뭐 그러니까 108쪽까지 오는 거죠. 네모 1번이 X라고요. 넘어오셔서 그러니까 108쪽. 그러니까 네모 2번. 그러니까 둘 이상 걸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쭉 표시하고 설명드리죠. 그러니까 네모 2번, 양과 1번 원칙. 보면 하나의 대지, 몇이요?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치는 경우로 각 용도지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 규모가 330제곱미터 이하, 몇이요? 330제곱미터 이하. 그 셋째 줄 꺽쇠는 도띠상, 세 글자만 표시하시고요. 도띠상. 그러니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 표시요. 그러니까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인 경우 방과로 1번 건축제한 표시요. 건축제한은 건축제한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표시요. 가장 넓은 면적에 속하는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그러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표시요. 건폐율과 용적률 그러니까 방과로 2번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앞에다가 각각 적용 합산 쓰시고요. 그러니까 각각 적용해서 합산한다.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양과 2번 예외. 그러니까 방과 1번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 땡땡 건축물 몇이요. 건축물이 고도지구 몇이요.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는 그 건축물 및 대지 몇이요. 건축물 및 대지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방과로 2번 방어지구에 건축물을 걸치는 경우 땡땡 하나의 건축물 몇이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 몇이요. 방화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 몇이요. 그 전부와 바로 위줄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을 연결하시고요. 그 전부가 바로 그 위에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라고요. 그 하나의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어지구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울어진 선 4선. 다만 건축물이 있는 방어지구와 그 밖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경계가 방화벽으로 구획 몇이요.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다음 쪽 가세요. 방과로 3번 땡땡 하나의 대지 몇이요.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 몇이요. 녹지지역과 그 밖에 용도지역 등등에 걸쳐 있는 경우 꺽쇠 한 줄, 두 줄 내려와세요. 얘는 각각 몇이요. 각각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건축물 토지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기울어진 선 4선 거고요. 그러면 녹지지역 몇이요. 녹지지역 건축물 몇이요.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 몇이요.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위 반괄호 1이나 반괄호 2에 따른다. 잘 알아주래. 그 위 반괄호 1에다가 고도 반괄호 2에다가 그 방화 쓰시고요. 그쪽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 뭐
강원노트,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아무튼 책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표시한 거 다 쓰고 가죠.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쓰고 갈까요? 앞에서부터 쓰시죠. 108쪽이요. 108쪽. 108쪽이요. 하나의 대지가 걸치는데 330 이하, 그러니까 660 이하이면, 그러니까 건축 제한은 그러니까 가장 넓은 도제 규정을 적용하고, 강원노트 있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책을 옮겨 쓰는 겁니다.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하고, 109쪽이요. 예배,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그러니까 건축물이 걸치면 대지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에서 적용하고, 방화벽으로 구획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고. 다음 쪽이요. 110쪽. 그러니까 대지가 녹지지역에 걸치면 각각 규정을 적용하고, 건축물이 녹지지역과 고도지구, 방화지구에 걸치면 그쪽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입니다. 지금 책에 있는 거 다 쓴 거죠? 네, 책에 있는 걸 다 썼습니다. 예, 책에 있는 거 다 썼고요. 강의노트요. 강의노트에 11쪽. 지금 책에 표시를 했고, 표시한 내용을 지금 그대로 옮겨 썼고, 뭐 그렇습니다. 강의노트 11쪽이요. 1-19 걸치는 경우가 있고요. 여러분이 소리 낼 때는 3366 고방 녹각만 하면 됩니다. 요건 외우시고요. 3366 고방 녹각, 3366 고방 녹각은 소리 내서 외우시고, 그거만 하시면 이쪽 문제는 푸실 수가 있어요. 3366 고방 녹각인 거죠. 3366 고방 녹각이면 됩니다. 먼저, 뭐 여기까지 놓고, 그 다음에, 책에 있는 거 다 칠판에 썼으니까 이제 설명드리죠. 보시자고요. 먼저 여기에 기본 전제가 되는 것은 어느 누가 땅을 갖고 있다고 치죠. 이 사람이 12만 제곱미터가 있습니다. 12만 제곱미터가 있는데, 관청에서 정하기를, 이쪽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정했습니다. 이쪽에 5만, 4만, 3만이 걸려 있다고요. 그러면 이런 관청에서 계획 세울 때 개인 필지선 따라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필요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5만은 뭐로 쓰면 되고요. 도시지역 쓰면 되고, 4만은 관리지역 쓰면 되고, 3만은 농림지역 맞춰서 쓰면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얘기라고요. 그건 당연한데, 찌끔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찌끔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이 1200 땅이 있습니다. 1200 땅이 있는데, 관청에서 정하기를, 여기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정했고요. 여기에 500, 400, 300이 걸려있다고 치죠. 이 규정이 없으면, 도시지역은 먼저 첫 번째, 건축 용도 제한이요. 도시지역이니까 그냥 편히 잡으세요. 조그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지을 수 있다고 치죠. 그리고 아무튼, 단독주택, 공동주택 다 짓는 땅이라고 보자고요. 농림지역이니까, 그리고 여기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상가를 지을 수 있고, 여기는 단독주택과, 그 다음에 축사 등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창고만 지을 수가 있다고 치자고요. 자, 그러면은, 이 규정이 없으면, 500은 도시지역 쓰고, 400은 관리지역 쓰고, 300은 농림지역 써라, 라고 돼 있다고 치죠.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가 300 농사 짓기 위해서, 콘크리트 사고, 콤바인 사고, 트랙터 사고 하겠냐고요. 100평도 안 되는 땅, 거기다 농사 짓겠다고, 무슨 농기에 계약하는 순간, 가정경제 파탄 나는 거죠. 농사 안 짓는 게 돈 되는 거죠. 농사 안 짓겠다고요. 그래서 땅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관청해주세요. 네 땅 네가 안 쓰면 네 소원해. 우리나라가 그럴 나라가 아니잖아요. 요만한 땅에 이렇게 선 걸리는 것들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혜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규제일 수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대지 걸리는 게 얼마 이하면, 330 이하면, 어차피 500짜리는 쓸 거잖아요. 500짜리는 쓸 거고, 여기 330 이하, 찌끔 걸려서, 아이고, 여기다 이거 안 쓰고, 그냥 안 쓰는 게 낫지. 여기다 건물 짓기도 뭐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얘는 어디 쪽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500에다가 붙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500은 뭐였고요? 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원래는 농림지역인데 여기도 무슨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도시지역 규정을 적용한다고요. 그래서 800 전체를 도시지역에 맞춰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그 공동주택을 짓는데 뭐 건폐율은 대지면적분의 건축면적 편하게요. 뭐 이거 이제 50%라고 치자고요. 건폐율이 50%가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공동주택 500에 50%면 얼마짜리요? 250짜리를 지을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이 규정이 있으니까 도시적을 얼마까지 도시적으로 쓸 수 있어요? 800까지 도시적으로 쓸 수 있죠. 그래서 400짜리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다고요. 여기에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땅을 죽이지 않고 쓸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 내용 보실 거 없고요. 그냥 요거라고요. 3366입니다. 33 됐고요. 그러니까 도지상 660은 좀 더 복잡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이런 이제 새로 개발되는 곳이나 그러니까 뭐 수도권 그런 데는 아니고 지방도시, 지방 중에 조그만 도시가 아니고요. 지방도시 중에 큰 도시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있고 그러니까 길가 주변으로 상업지역이 있고 그 안쪽에 주거지역이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1200짜리가 하나의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700, 여기에 500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지방도시들 중에서 다 외곽에 신도시 건설로 가지. 그러니까 지방도시에 구도심은 다 죽어 있잖아요. 뭐 대전도 구도심 다 죽어 있고요. 광주, 대구 역시 말할 거 없습니다. 구도심은 다 죽어 있고 다 외곽으로 가서 개발을 하고 있죠. 지금 660 이 규정이 없으면 그러니까 330 이하는 그러니까 큰 데다 붙여 써라. 330 초과는 각각 써라. 330 초과는 각각 쓰게 됩니다. 각각 쓰는데 여기는 상가라고 해서요. 상업지역이니까 조그만 가게들 내놓고 있겠죠. 뭐 해봤자 뭐 구도심 뭐 뻔한 가게들이잖아요. 뭐 무슨 테일러 양복집 또한 무슨 표구점 뭐 그런 것들 한두 개들 있습니다. 뭐 한복집 한복집은 그래도 돈 될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누가 뭐 돈 주고 양복 맞춰 있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또 아니면 뭐 표구하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가게 죽어 있고요. 안에 있는 땅 다 죽어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확대해서 보면 그러니까 도심에 큰 도로가 있고 구도심이라고 하면 길가 쪽으로나 가게 몇 개 있고요. 안에 싹 죽어 있다고요. 뭐로 하고 있어요? 주차장, 건축자재 창고 등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 주차해서 돈 받아요. 몇 푼이나 들어온다고요. 누가 들어와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땅 주기 뭐 하니까 그냥 걸어놓고 주차장 쓰고 있는 거죠. 건물을 안 짓고 있다고요. 다 죽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죽이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그러니까 상업지역 있으면 여기가 500, 700이면 그러니까 도지상 660 이하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도지상이니까 여기는 땅 주인한테는 그러니까 약간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가장 비싼 땅이니까 그러니까 활동이 많은 땅이니까 그래서 도지상 660 이하면 가장 넓은 곳에 붙여 쓴다. 그래서 1200 전체를 다 뭐로 쓰라고요? 주거지역으로 쓰라고요.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주거지역에 뭐 주택과 조그만 일종 근린생활시설 들어갈 수 있고 상업지역에 그러니까 일종 근린생활시설과 그러니까 뭐 이종 여기는 이종 근린생활시설과 큰 판매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종 근린생활시설에 술집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 음식점이요. 그러면 이제 1200 전체를 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맞게 써야 되니까 주택이나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써야 됩니다. 그렇게 지을 수가 있는 거, 지어야 되는 거죠. 그거 싫으면 그냥 짓지 말든지 지으려면 요것에 맞춰 짓든지 그래서 안에 죽어 있는 땅을 그러니까 쓰자라고 하는 거죠. 이 땅을 죽이지 말고 쓰자라고 하는 취지로 660이 붙어 있습니다. 뭐 건폐율 용적률은 각각 적용해서 합산하는 거니까 저건 그냥 공짜 문제인 거고요. 나중에 문제 때 보면 그냥 공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건축물이 고도지구가 있죠. 시간이 어떻게 그러니까 고도지구요. 보시죠. 어느 곳에 뭐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거기에 건물을 짓는다고 치죠. 그러니까 토지에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에 건물을 짓습니다. 근데 이쪽에 그러니까 고도지구가 정해졌다고 치죠. 그러니까 고도지구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20m 이하로 지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고도지구 20m 이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당연히 고도지구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고도지구 규정이 적용돼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 얘는 얼마 이하로 지어야 된다고요? 20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규정이 없으면 그래서 알았어 고도지구 20m 이하로 지을게. 알았어 뭐 그러니까 별로 돈은 안 되지만 그렇게 하려니까 내가 뭐 법을 어기는 사람은 아니고 지킬게. 이게 지금 건물이라고 치자고요. 건물이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 남산 주변을 보자. 북한산 꼭대기를 볼 수 있게 하자. 그래서 이 동네에서는 건물을 20 이하로 지어라. 그래서 이주에 남산을 보자고요.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걸려있는 이 건물은 100m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 한 건물에 여기는 100m로 하고 건물에 이쪽만 20m로 하면 다 이도 걸려서 저쪽을 볼 수가 없잖아요. 저쪽을 보는데 지장은 없지만 이것 때문에 시야를 다 뺏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두어서 그러니까 건축물이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걸쳐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도 얼마 이하로 지으라고요? 20m 이하로 짓고 나중에 여기에 지을 건물도 20m 이하로 지으라고요. 그래서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치면 그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도 고도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고도지구에 걸치면 대지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예요. 그러니까 뭐 방화지구 그러니까 뭐 빨간색으로 해보죠. 방화지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화지구를 지정하면 불이 안 난다. OX. X예요. 저는 물어보면 무조건 X예요. 무슨 뭐 삼장부사 부적도 아니고 불이 안 나는 거 아니겠죠. 방화지구는 불이 연이어 타들어가는 것을 그런 것이 걱정되는 것. 재래시장, 상업지역 다 방화지구입니다. 당연히 이 자리 방화지구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는 방화지구는 그러니까 불조심을 해야 되니까 지금 여기는 방화지구니까 여기는 방화지구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지구면 소방설비를 5개를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건물보다 더 갖춰야 됩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그러니까 2개를 갖추면 된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규정이 없으면 방화지구에는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그렇게만 돼 있으면 지금 불이 나서 타들어가다가 여기가 도심관리객선이네 방화지구 선이네 내가 넘어가면 안 되겠네 불이 다시 돌아가요. 그런 게 아니죠. 여기까지 홀라당 다 태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화지구에 걸려있으면 방화지구에 건축물이 걸려있으면 여기는 소방설비 5개 갖출 뿐만 아니라 여기도 소방설비 5개를 갖추라고요. 흙은 불 타요 안 타요? 흙은 불 타지 않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는 5개를 갖춰야 되고 여기도 지금 5개를 갖춰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5개를 이제 소방설비 3개를 더 사다 붙이기 위해서 소방용품 가게에 가는 길입니다. 옆집 아저씨 만났어요. 교통 아저씨가 지금 A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B 아저씨 만났어요. 그러니까 B 소통 아저씨가 교통 아저씨 어디가?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도 소방설비 3개를 더 붙여야 된대. 그래서 그거 사러 가. 그러니까 그거 사는데 얼마 붙이는데 2개인데 여기는 3개를 더 붙여서 한 3년간 운영비 따지면 한 500만 원 나오지. 그러니까 500만 원? 내가 그러면 200만 원에 해줄게. 에이, 나 이거 싫어. 나 법 어기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번에 뭐 화재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 사람 다치면 안 되고, 나 법대로 할게요. 법대로 한다고. 어떻게? 방화벽을 친다고요. 그러니까 방화벽을 치면 불이 저 벽을 넘어가지는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없죠. 방화벽 치는데 200만이면 돼. 그래? 그리고 여기는 일반적인 수준의 2개만 갖추면 되죠. 방화벽으로 그러니까 구역되어 있으면 건너편으로 불 넘어갈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쪽에는 방화지구 5개 갖추라라고 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축물이 방화지구에 걸치면 건축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 방화벽으로 구역됐으면 그렇지 않다. 그다음에 녹지지역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지지역 있으면 그러니까 녹지는 계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이 녹지지역이고 이쪽이 주거지역이고 여기 선이 만약에요. 이걸 바꿀까요? 아무튼요.
숫자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900, 여기가 100이라고 치죠. 여기에 900, 100이고, 여기에 녹지지역,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고, 주거지역,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과 뭘까,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을 지을 수 있고, 라고 치죠. 이 규정이 없으면, 녹각 규정이 없으면,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330 이하는 가장 넓은 곳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천 전체에, 그러니까 주거지역에 건축물이 들어올 수가 있죠. 50%에서 500짜리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동주택 이런 게 들어온다고 치죠. 그러니까 녹지는 군데군데 녹색 칠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에 있는 천여비암이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총각비암이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연토끼, 총각토끼 건물에 가려서 만날 수가 없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둬서 이쪽이 900, 그러니까 이쪽이 100, 만약에 이쪽이 990, 그러니까 이쪽이 10, 이쪽이 999, 이쪽이 1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주거지역, 녹지지역, 녹지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죠. 녹지 쪽으로 처건물들, 다른 지역 건물들 치고 들어오지 말라고요. 녹지 쪽으로 치고 들어오지 마라. 각각 규정을 적용한다. 1제곱미터라도 녹지 지역 규정을 적용하겠다. 자, 여기는 요것만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지을 수 없다. 녹각이죠. 그러니까 녹각이고요. 근데 그래서 여기 이제 천여토끼들, 총각토끼들, 천여비암이, 총각비암이 연애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근데 건축물이, 그러니까 녹지 지역에도 걸쳐 있고 고도지구, 방화지구에도 걸쳐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뭐예요? 토끼 새끼들 연애하는 게 중요해요? 사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해요? 사람 아이들 안전이 중요하죠. 토끼 새끼보다는 사람 아이 안전이 중요하니까 고도지구, 방화지구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계산 문제는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뭐 요 계산 문제는 간단한 산수 문제이고, 그러니까 나머지 문장으로 있을 때 지금 걸려 있는 것들 짚으셔야 되는데 3366 고박 녹각 몇 번 쓸어내시면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111조 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